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 빗속에 쓰러진 한 남자. 70살 김정아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남자의 손에 젖은 명함을 쥐어줬죠. 하지만 남자가 깨어난 후 연락은 없었어요. 며칠 후 시장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잉크 자국 묻은 명함을 들고서 당신의 손이 제 인생을 2번 살렸어요. 둘의 인연은 2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 장의 명함. 그 위에 묻은 작은 잉크 자국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김정아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떠요. 70살이 넘은 나이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하죠.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곧장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손님들 많이 오셨으면 혼잣말을 하며 정아는 가게 셔터를 올려요. 30년 동안 지켜온 이 반찬 가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으며 수많은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찌르죠. 된장, 간장, 고춧가루가 뒤섞인 세월의 냄새예요. 정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 팔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김치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해요. 할매, 오늘 콩나물 신선해?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서며 물어요. 그럼요, 새벽에 막 받은 거예요. 맛있게 무쳐놨으니 드셔보세요. 정아는 환하게 웃으며 샘플을 내밀죠. 손님을 대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에게도 반찬 하나 덤으로 달라는 손님에게도 인심 좋게 대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되자 시장 상인회장 이명호가 가게 앞에 서요. 50살 초반의 그는 요즘 재개발 이야기로 바쁜 사람입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고 표정은 무거워요. 정아 씨, 잠깐 나와봐요. 명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해요. 정아는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가죠.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이거 받아요. 명호가 건네는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이 찍혀 있어요. 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게 무슨? 재개발 확정됐어요. 이 구역 전체가 철거 대상이에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합니다. 명호의 말이 냉정하게 떨어져요. 정아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죠.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회장님, 저 여기 30년 넘게 있었잖아요. 다들 보상금 받고 나갑니다. 근데 정아 씨는 무어가라. 명호가 말을 흐려요. 정아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정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도 꾹 참고 표정 관리하고 남 탓하지 않고 살아왔죠. 명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서요. 정아는 가게로 돌아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가게 개업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손님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해가 지고 장사를 마칠 시간이 되자 정아는 천천히 가게 문을 닫아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냉장고,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 손때 묻은 도마와 칼이 눈에 들어와요. 30년이었는데 정아는 중얼거리며 셔터를 내려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비까지 오네.
정화는 낡은 우산을 펼쳐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빗소리가 점점 커져요. 우산을 움켜쥔 정화의 손에 빗물이 튀죠.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비가 세차게 쏟아져요. 그때 저 앞에 뭔가 보여요. 저건 정화는 걸음을 멈춰요. 시장 입구 가로등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예요. 빗물에 흠뻑 젖어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네. 정화는 우산을 던지다시피 하며 달려가요. 70평생 남의 일에 외면한 적 없는 사람이니까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흔들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대답이 없어요.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래져 있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러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남자를 살펴봐요.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게 뛰고 있어요. 제발 살아야 돼요. 정화는 남자의 얼굴에서 빗물을 닦아내요.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빠져나와요. 젖은 명함 한 장입니다. 정화는 명함을 집어들어요.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지만 읽을 수 있어요. 도연그룹 박도연 회장이라고 적혀 있죠. 회장이라고? 정화는 놀라지만 곧 남자의 손에 명함을 꼭 쥐어줘요. 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 제발. 정화의 간절한 기도가 빗소리에 섞여요. 명함을 쥔 남자의 손이 차갑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남자를 들것에 실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봤어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정화는 남자를 바라봐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예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지만 지금은 그저 위험한 환자일 뿐이에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응급구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요. 정화는 남자의 다른 손을 꼭 잡아요.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자를 응급실로 실어가요. 정화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려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쓰러진 걸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과로로 인한 실신이에요. 며칠 쉬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다행이네요. 신원은 확인됐어요. 명함을 쥐고 계셔서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여요.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화는 손을 저으며 일어서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번호를 적어줘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병원을 나서니 비는 그쳤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젖은 옷을 입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요. 재벌이라고 했나? 나 같은 사람이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겠지. 정화는 중얼거려요. 그래도 살린 건 다행이에요. 사람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화는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가게도 잃고 이제 뭘 하고 살지.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곧 피곤함에 잠이 들죠.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다시 시장으로 가요.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 장사를 해야 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작별 인사를 건네요. 할매, 진짜 아쉽다. 어디 가서 이런 반찬 먹어요? 그러게요. 저도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정화는 웃으며 반찬을 싸줘요. 마음은 무겁지만 표정만은 밝게 유지하죠. 며칠이 지나도 병원에서 연락은 없어요. 정화는 그러려니 해요. 재벌이 뭐하러 자신 같은 사람한테 연락하겠어요. 역시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네. 정화는 허탈하게 웃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끝이에요. 그래도 살린 건 다행이에요. 그걸로 됐죠. 정화는 오늘도 반찬을 만들어요. 손님을 맞이하고 웃으며 장사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정화는 생각해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늘을 올려다보지만 대답은 없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에요. 병원 특실 침대에서 박도연이 눈을 떠요.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찌르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거워요. 도연이 신음을 흘리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해요. 시야가 흐릿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옆에서 비서 박서연이 다급하게 물어요. 30살의 그녀는 도연의 오른팔이에요. 늘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지만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하죠. 여기가 어디지? 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어요. 병원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서연이 물을 따라 건네요. 도연은 물을 받아 마시며 기억을 더듬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어요. 시장? 내가 왜 거기? 회사에서 나가신 후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해요. 누가 날 발견했지? 도연이 이마를 짚으며 물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선명하지 않아요. 노파 한 분이요. 지나가다가 회장님이 쓰러진 걸 보고 구급차를 불렀답니다. 노파?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대요. 명함도 회장님 손에 쥐어주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서연이 책상 위를 가리켜요. 거기에 젖은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어요. 도연은 명함을 집어들어요. 자신의 명함이지만 물에 젖어 구겨져 있어요. 한쪽 모서리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죠. 이게 뭐지? 도연이 얼룩을 만져봐요.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는 어디 갔어? 연락처만 남기고 가셨어요. 병원비 정산 때문에요. 도연은 명함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생각이 안 돼요. 일단 쉬어야겠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네,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이불을 덮어주려 하자 도연이 손을 저어요. 괜찮아. 나가봐. 회사 일 챙겨야지. 회장님, 지금은 나가. 도연이 짜증스럽게 소리쳐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가요. 혼자 남은 도연은 천장을 바라봐요. 왜 쓰러진 걸까요? 왜 시장에 있었던 걸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노파가 날 구했다고? 도연은 중얼거려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텅 빈 공백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도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아요. 몸은 회복됐지만 기억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회장님, 그 할머니께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뭐라고 하라고? 기억도 안 나는데? 도연이 차갑게 대꾸해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됐어. 병원비 처리해줘. 그걸로 충분해. 도연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서연이 나가고 도연은 혼자 앉아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왜 이렇게 찝찝하지? 도연은 가슴을 문지르며 중얼거려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도연은 악몽을 꿔요. 빗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죠. 제발 살아야 돼요. 도연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요. 숨이 가빠요. 뭐야, 이 꿈은. 도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예요. 다시 잠들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요. 쓰러지기 직전의 순간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가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쳐요. 일이라도 해야 정신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 도연은 고개를 저어요. 환청일 뿐이에요.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 복귀해요.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죠.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괜찮아. 일 얘기나 해. 도연이 차갑게 대답해요. 회의는 진행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딴 데 가 있어요.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요. 쓰러진 순간, 빗소리, 누군가의 손길이요. 회장님? 회장님. 서연이 부르는 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려요. 왜 그래? 회의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봐요. 임원들이 모두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 도연은 힘없이 대답해요. 회의실을 나서며 서연이 물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도연이 손을 저으며 사무실로 향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도연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지? 도연은 가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 할머니. 도연은 중얼거려요. 하지만 이미 병원비는 처리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됐어. 그냥 잊자.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집어들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마음 한편의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느낌이 계속돼요. 저녁이 되어 퇴근할 시간이에요. 도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요. 회장님,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서연이 말해요. 응, 수고해. 도연이 사무실을 나서는데 문득 멈춰요. 서연아. 네, 회장님. 그 할머니. 연락처 아직 있어?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다시 걸음을 옮겨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도연은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대답은 없어요. 그저 가슴속 무거움만 커져갈 뿐이에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도연이에요. 시동을 걸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핸들을 꽉 쥔 채 앉아 있죠. 미안합니다. 도연은 작게 중얼거려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요.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빗속에서 쓰러졌던 그날 밤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화는 오늘도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작별 인사를 건네죠. 할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어쩌려고. 그러게요. 저도 막막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정화는 웃으며 반찬을 싸줘요.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아무도 몰라요. 오후가 되자 정화의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김정화 고객님이시죠? 병원입니다. 정화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그날 밤 구한 남자 생각이 나요. 네, 맞는데요. 병원비 정상건으로 연락드렸어요.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병원비요? 제가 왜? 정화는 당황해요. 자신이 낼 병원비가 있나요? 구급차 이용료가 나왔거든요. 응급 상황이라 고객님 명의로 등록됐어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구급차 비용이라니요. 얼마나 나왔을까요? 얼마나 나왔는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정화는 한숨을 쉬어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화는 주저앉아요. 가게 문을 잃는 것도 모자라 병원비까지요. 착한 일 했다가 이 꼴이네. 정화는 허탈하게 웃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빚을 지고 살 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화는 병원을 찾아가요. 정산 창구 앞에 서자 긴장돼요. 손이 떨려요. 김정화 고객님이시죠?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물어요. 네, 맞아요. 잠깐만요. 서류 확인할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려요. 정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다려요. 아, 맞다. 그분 물건 중에 명함 하나 있던데요? 간호사가 서랍을 뒤지며 말해요. 명함이요? 정화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네, 환자분이 퇴원하시면서 두고 가셨어요. 혹시 고객님 거 아닌가 해서요. 간호사가 젖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여줘요. 정화는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숨이 멎어요. 도연그룹 박도연 회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물에 젖어 구겨진 명함이에요. 한쪽 모서리에 까만 얼룩이 묻어 있죠. 이건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어요. 손이 떨려요. 자신이 그날 밤 남자 손에 쥐어줬던 바로 그 명함이에요. 분명히 쥐어줬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고객님, 이거 고객님 거 맞으세요? 간호사가 물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여요. 거짓말은 못해요. 네, 제가 주었어요. 그날 밤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다시 봐요. 아, 그리고 병원비는 이미 환자분이 다 처리하셨어요. 고객님이 내실 거 없으세요? 정화는 멍하니 간호사를 바라봐요. 네, 그럼 저는 네, 오실 필요 없었는데 명함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죄송해요.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듯 웃어요. 정화는 명함을 꽉 쥐고 병원을 나와요. 벤치에 앉아 명함을 다시 들여다봐요. 한쪽 모서리에 까만 얼룩이요. 손가락으로 문질러 봐요. 그때 정화는 깨달아요. 이 얼룩은 잉크 자국이에요. 자신의 손에서 묻은 잉크요. 내 손에서 묻었구나. 정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봐요. 손끝에 항상 묻어있는 까만 잉크예요. 반찬 주문서를 쓸 때 쓰는 볼펜의 잉크가 늘 새어나와요. 그날 밤 비 오는 날이요. 남자의 손에 명함을 쥐어줄 때요. 자신의 손에서 잉크가 명함에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명함이 여기? 정화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분명 남자 손에 꼭 쥐어줬는데요. 왜 병원에 남아있는 걸까요? 혹시 버린 건가? 정화의 가슴이 아려와요. 자신이 꼭 쥐어준 명함을요. 남자가 버린 건가요? 역시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네. 정화는 허탈하게 웃어요. 병원비는 처리해줬지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래, 뭘 기대했어. 재벌이 나 같은 사람 신경이나 쓰겠어. 정화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요. 마음이 무거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봐요.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해요. 착한 이라면 복 받는다더니 거짓말이네. 정화는 중얼거려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 해코지한 적 없고 거짓말한 적 없고 성실하게 일했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뭔가요? 가게는 잃고 홀로 남았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하지만 참아요. 버스 안에서 울 순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화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요. 탁자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봐요. 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고 기도했는데 정화는 중얼거려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달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야. 정화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요. 하지만 곧 다시 주워와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정화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요.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거예요. 밤이 되어도 정화는 잠들지 못해요.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요. 빗속에 쓰러진 남자요. 창백한 얼굴이요. 제발 살아야 돼요. 자신이 했던 기도가 귓가에 맴돌아요. 간절했던 그 순간이요. 나 참 바보 같네. 정화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눈물을 흘려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다시 시장으로 가요.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해요. 웃으며 장사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파요. 명함에 묻은 잉크 자국이요. 자신의 손에서 묻은 흔적이요. 잊자. 그냥 잊어버리자. 정화는 다짐해요.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속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착한 일 했다가 상처만 받은 기억이요. 그게 정화의 마음을 짓눌러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어요.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에요.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저물어가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요. 서랍을 열어 명함을 다시 꺼내봐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화는 명함을 가슴에 안아요. 비록 실망했지만요. 그래도 사람 살린 건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정화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화는 모르죠. 하지만 살아가야 해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의 무거움은 여전해요. 오늘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이에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죠. 계약서, 기획안,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 서류들 좀 정리해야겠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서류 더미를 뒤적여요. 오래된 것들은 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남기려고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도연의 손이 멈춰요. 서류 사이에서 뭔가 떨어져 나와요. 젖은 명함 한 장이에요. 이게 왜 여기? 도연은 명함을 집어들어요. 물에 젖어 구겨진 자신의 명함이에요. 분명 병원에 두고 왔던 건데요. 서연이가 챙겨놨나? 도연은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한쪽 모서리에 까만 얼룩이 묻어 있어요. 잉크 자국이에요. 도연은 얼룩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봐요. 마른 잉크가 손끝에 살짝 묻어요. 그 순간이에요. 머릿속에 뭔가 스쳐요. 희미한 기억이요. 빗소리가 들려요.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요. 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 도연은 숨을 멈춰요.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와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쓰러진 자신이요. 누군가 자신을 부축하는 느낌이요. 그리고 손이요. 따뜻한 손이요.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요. 그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명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요. 더 깊은 기억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9살 도연은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길을 잃고 시장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반찬 가게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였어요. 애야, 왜 울고 있니? 아주머니는 자신의 우산을 도연 머리 위에 씌워줬어요. 그리고 가게로 데려가 따뜻한 국수를 끓여줬죠. 천천히 먹어. 체하지 말고. 국수를 먹으며 도연은 울음을 그쳤어요. 그때 아주머니의 손을 봤어요. 손끝에 까만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같아요. 도연이 말했을 때요. 아주머니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손의 따뜻함이요. 잉크 자국이 묻은 그 손이요. 도연은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 손. 도연은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요. 명함에 묻은 잉크 자국이요. 바로 그 손의 흔적이에요. 할머니. 그분이.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모든 기억이 연결돼요. 20년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요. 며칠 전에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에요. 잉크 자국이 묻은 그 손이요. 2번이나 자신을 살린 손이요.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려요. 자신은 뭘 했나요? 병원비만 처리하고 끝이에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은 명함을 가슴에 안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요. 내가 정말 최악이었어. 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어요. 후회가 밀려와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명함에 잉크 자국이요. 그게 답이었는데요. 도연은 명함을 다시 들여다봐요. 까만 잉크 자국이 선명해요. 이게 증거야. 그분이 날 구한 증거. 도연은 명함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아요. 그리고 인터폰을 눌러요. 서연아, 들어와. 잠시 후 서연이 들어와요. 네, 회장님. 그 할머니. 연락처 있다고 했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찾아봐. 어디 사시는지 알아내. 서연은 도연의 진지한 표를 보고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네, 회장님. 내가 정말 최악이었어. 도연의 고백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분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어. 그런데 난 감사 인사 한마디 안 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회장님, 빨리 찾아봐. 제발.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급히 나가요. 혼자 남은 도연은 명함을 꽉 쥐어요. 꼭 찾을 거예요. 그리고 사과할 거예요. 도연은 결심해요.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기도해요. 제발, 아직 늦지 않았으면. 시간이 흘러 서연이 다시 들어와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연이 메모를 건네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김정화 할머니십니다. 도연은 메모를 받아들어요. 손이 떨려요. 시장이라고? 네, 근처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회장님,
서연이 말을 망설여요. 왜 그래? 그 시장이 재개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곧 철거된대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져요. 철거라고? 네, 다음 달 말까지래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지금 당장 가자. 네, 지금요? 응, 지금 당장. 도연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서요. 서연이 급히 따라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도연은 명함을 다시 꺼내봐요. 기다려주세요. 꼭 찾아갈게요. 도연의 눈빛이 결연해져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차에 올라탄 도연은 서두르라고 말해요. 빨리 가. 네, 회장님. 차는 빠르게 시장으로 향해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2번이나 자신을 구해준 그분을요. 명함을 꽉 쥔 도연의 손에서 땀이 나요. 긴장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작게 기도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요. 곧 시장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도연은 명함의 잉크 자국을 다시 한번 바라봐요. 이 손 꼭 다시 잡을 거예요. 도연의 다짐이 차 안에 울려 퍼져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감사를 전할 시간이에요. 차는 시장 입구에 멈춰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봐요.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기가. 도연은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잉크 자국이 묻은 명함이요. 이곳 어딘가에 그분이 계셔요. 회장님, 제가 먼저 찾아볼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아니,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요.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냄새,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요. 정겨운 풍경이지만 도연의 가슴은 두근거려요. 반찬 가게가 어디 있을까?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펴요. 고깃집, 채소 가게, 떡집이 보여요. 그때 저 앞에 작은 반찬 가게가 보여요. 낡은 간판에 정안의 반찬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춰요. 숨이 막혀요. 가게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셔요. 반찬통을 정리하고 계시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요. 저분. 도연은 그분을 보는 순간 알아요. 바로 그분이에요. 기억 속의 그 아주머니요. 20년 전 자신에게 국수를 끓여주던 분이요.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분이요. 도연은 천천히 다가가요. 발걸음이 떨려요. 정화는 반찬통을 닦으며 한숨을 쉬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혼잣말을 하는 정화의 모습이 쓸쓸해 보여요. 도연은 가게 앞에 서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정화가 고개를 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정화는 웃으며 물어요. 손님을 대하는 습관적인 미소예요. 도연은 정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해요. 참아야 해요. 저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정화는 남자를 자세히 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때 정화의 눈이 커져요. 혹시 그때 그 사람? 정화는 놀라며 뒤로 물러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여요. 네, 맞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복잡해져요. 반가움도 잠깐, 곧 실망이 스쳐요. 뭐하러 오셨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신이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요. 뭐가 죄송한데요? 병원비는 잘 받았어요. 정화는 쌀쌀맞게 대답해요. 다시 반찬통을 정리하죠.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됐어요.
가세요. 바빠요. 정화는 돌아서요. 도연을 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요. 젖은 명함이요. 이거. 도연이 명함을 내밀자 정화가 돌아봐요.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려요. 분명 병원에 두고 왔던 건데요. 서류 사이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발견했죠. 도연은 명함의 잉크 자국을 가리켜요. 이 자국, 당신 손에서 묻은 거죠? 정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봐요. 손끝에 묻은 까만 잉크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정화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해요. 이 잉크 자국을 보는 순간 모든 게 기억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20년 전 그날도요. 비 오는 날 저는 길을 잃고 시장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고 국수를 끓여줬죠. 정화의 눈이 커져요. 당신 손에도 이 잉크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울음을 그쳤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며칠 전, 당신은 또 저를 구해줬어요. 이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며 꼭 살아야 한다고 기도해 주셨죠. 정화는 입술을 깨물어요. 그날 밤이 떠올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억이 혼란스러웠고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가요. 하지만 변명이 안 돼요. 당신은 저를 2번이나 구해주셨는데 저는 감사 인사 한마디 못했으니까요. 도연은 무릎을 꿇어요. 정화 앞에서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어요. 저 사람 뭐야? 재벌 회장이 무릎 꿇고 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정화는 당황해서 도연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왜 이래요? 왜? 당신이 제 인생의 빛이에요. 2번이나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명함을 정화에게 내밀어요. 이 명함이 증거예요. 당신이 저를 구한 증거요. 잉크 자국이 묻은 당신의 손이 저를 살렸어요.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어요. 눈물이 명함 위로 떨어져요. 정말 기억하세요? 네, 다 기억해요. 20년 전 그날도, 며칠 전 그날도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아요. 잉크 자국이 묻은 그 손을요. 이 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빛이 되줬어요. 정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도연도 눈물을 흘려요. 2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어요. 20년 만의 재회예요. 운명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에요. 주변 상인들도 눈물을 흘려요. 뭐야, 이거 드라마야? 감동적이네. 서연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혀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요. 하지만 정화의 손은 놓지 않아요. 정화 어르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시장 재개발된다고 들었어요. 정화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네. 다음 달 말까지 나가야 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도연의 눈빛이 결연해져요. 제가 맡겠습니다. 아니, 더 나은 방법을 찾을게요. 정화는 고개를 저어요. 안 돼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아요.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정화는 도연을 바라봐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제가 약속드려요.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도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정화는 눈물을 흘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아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이에요. 도연은 정화의 손을 놓지 않아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은 오직 정화만 보여요. 어르신 앉으시죠.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도연이 가게 앞 의자를 가리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요. 도연도 옆에 앉죠. 그날, 비 오는 날, 도연이 천천히 말을 꺼내요. 저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밤낮 없이 일만 하다가 몸이 버틴 게 한계였죠. 정화는 조용히 듣고 있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 기억이 희미했어요. 근데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을 때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어릴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20년 전 그날의 따뜻함이요. 정화는 눈물을 닦아요. 저도 그날이 기억나요. 비 오는 날 어린 남자애가 시장에서 울고 있었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정화가 말을 잇어요. 우산을 씌워주고 가게로 데려갔어요. 젖은 옷을 닦아주고 따뜻한 국수를 끓여줬죠. 맞아요. 그 국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도연이 미소 지어요. 제가 엄마 같아요라고 했을 때 당신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 당신 손에 묻은 잉크를 봤죠. 도연이 정화의 손을 들어 올려요. 손끝에 까만 잉크 자국이요. 이 자국이요. 이 자국을 보는 순간 울음이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게 안심이 됐죠. 정화는 자신의 손을 바라봐요. 이 잉크, 항상 부끄러웠어요. 볼펜이 자꾸 새서 손에 묻거든요. 지워지지도 않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당신의 증표예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아요. 이 손이 저를 2번이나 살렸어요. 20년 전에도, 며칠 전에도요. 정화는 눈물을 흘려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단한 일이에요. 제게는 전부였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날 밤, 저를 구해주셨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네, 쓰러져 계셔서.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정화가 대답해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죠? 네, 신원 확인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화가 말을 멈춰요. 그리고요? 이 사람 꼭 살아야 한다고 기도했어요. 정화의 고백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연은 정화의 손을 이마에 대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람이 쓰러졌으니 도와야죠. 정화가 손을 빼려 하자 도연이 더 꽉 잡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분이에요. 대가 없이 남을 도와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세상엔 돈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요. 성공만 쫓고 사람의 온기는 잊고 살았죠.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런데 쓰러졌을 때 당신이 다시 제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요. 정화는 도연을 바라봐요. 회장님은 잘못 사신 게 아니에요. 다들 힘들게 살잖아요. 아니에요. 전 차갑게 살았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봤죠. 도연이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 데가 없이 저를 도와줬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정화는 손을 내려다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그냥 손 내미는 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죠. 도연이 정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요.
이 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줬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감싸요. 회장님,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이 시장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화의 눈에 희망이 보여요. 물론이죠.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방법은 있어요. 제가 직접 나설게요. 도연이 서연을 돌아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요. 서연아, 시청 담당자랑 당장 미팅 잡아. 네, 회장님. 그리고 이 시장 재개발 관련 서류 전부 가져와. 알겠습니다. 서연이 급히 전화를 걸어요. 도연은 다시 정화를 바라봐요.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도연도 눈물을 닦아요.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쳐요. 정화 씨, 축하해요. 우리 시장 살았어. 환호성이 터져 나와요. 명호 회장도 다가와요. 정화 씨, 미안했어요. 명호가 고개를 숙여요. 괜찮아요, 회장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화가 손을 내밀어요. 명호는 그 손을 꽉 잡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정화의 말에 명호는 눈물을 흘려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어요. 어르신, 새 시장은 더 좋아질 거예요. 약속드려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정화가 도연의 손을 다시 잡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어요. 20년 만에 재회가요. 운명이 다시 이어진 기적이요. 석양이 시장을 물들여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요. 도연은 생각해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평생 지킬 거야. 정화도 생각해요. 내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이야.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시장에 활기가 돌아와요. 희망이 피어나고 있어요. 도연은 정화를 바라보며 다짐해요. 이제 제가 당신의 손이 될게요. 평생요. 정화는 환하게 웃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의 인연이 다시 시작돼요. 비로 시작된 인연이요. 잉크 자국이 이어준 기적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은 시청과의 미팅을 마치고 시장으로 향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죠. 정화의 가게 앞에 서자 정화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어요. 어르신, 도연이 부르자 정화가 고개를 들어요.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정화가 환하게 웃어요. 며칠 전과는 다른 표정이에요.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도연이 서류를 펼쳐 보여요. 시청에서 승인 받았어요. 이 시장은 철거되지 않고 재건축돼요. 정화의 눈이 커져요. 정말요? 진짜 가능해요? 네, 제가 직접 투자하기로 했어요. 상인분들 전부 새 시장에 입점하실 수 있어요. 도연의 말에 정화는 눈물을 흘려요. 회장님, 이럴 필요까지.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아요. 당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저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모두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정화는 더 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요. 어르신, 새 시장 이름을 정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요. 무슨 이름인데요? 정화시장이요.
정화는 깜짝 놀라요. 네, 제 이름을요? 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싶어요. 도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예요.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정화가 손을 저으며 말해요. 당신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당신은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이에요. 하지만 다른 상인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찬성하셨어요. 정화 씨만큼 이 시장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요. 도연의 말에 정화는 입을 다물어요. 주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어요. 정화 씨, 축하해요. 정화 시장이라니 멋진데요. 당신이 이 시장 지킨 거예요. 상인들의 축하에 정화는 눈물을 쏟아요. 여러분, 고마워요. 명호 회장도 다가와요. 정화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이에요. 회장님, 정화가 명호의 손을 잡아요. 도연은 서류를 다시 펼쳐요.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돼요.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장사는 어떻게 해요? 정화가 걱정스럽게 물어요. 임시 시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처 공터예요. 거기서 계속 장사하시면 돼요. 도연의 세심한 배려에 상인들이 환호해요. 우와, 정말 완벽한데요. 회장님 최고예요. 박수가 터져 나와요. 도연은 정화만 바라봐요. 어르신, 이제 편하게 장사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킬 테니까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어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는 늘 바빴고 저는 외로웠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져요. 그때 당신이 손을 내밀어 줬어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화는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려울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버텼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그런데 며칠 전 당신이 또 저를 구해줬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정화도 눈물을 흘려요.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평생 곁에서 돕고 싶어요. 도연의 고백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여요. 고맙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감사한 적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아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요. 젖은 명함이요. 잉크 자국이 묻은 그 명함이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새 시장 입구에 걸 거예요. 네. 왜요? 정화가 놀라 물어요. 이게 우리 인연의 증표니까요. 당신의 손이 저를 살렸다는 증거죠. 도연이 명함을 소중히 들어 올려요. 이 잉크 자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해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웃어요. 회장님,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정화의 말에 도연은 멈춰요. 네.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서 꼭 쥐어줬어요. 명함을요. 살아야 한다고 기도하면서요. 도연은 정화를 꽉 안아요. 갑작스러운 포옹에 정화는 놀라지만 거부하지 않아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정화의 말에 도연도 울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있어요. 주변 상인들도 눈물을 흘려요. 정말 드라마네. 감동적이야. 서연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어요. 도연은 정화에게서 천천히 물러나요. 어르신 약속해요.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 필요해요.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도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여요. 알겠어요. 저도 회장님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아요. 석양이 시장을 물들여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죠. 도연은 생각해요. 이 손을 평생 지킬 거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정아도 생각해요. 이 사람을 만난 건 기적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야.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요. 상인들이 박수를 쳐요. 정아 씨, 회장님, 축하해요. 환호성이 시장에 울려 퍼져요. 도연은 정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요. 네, 회장님. 함께 가요. 정아도 환하게 웃어요. 두 사람의 인연이 확고해지는 순간이에요. 비로 시작된 인연이요. 잉크 자국이 이어준 기적이요. 이제 남은 건 약속을 지키는 일뿐이에요. 도연은 반드시 지킬 거예요. 정아를 위해, 시장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상인들은 임시 시장에서 장사를 이어갔죠. 도연은 매주 시장을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챙겼어요. 어르신, 오늘 반찬 잘 팔렸어요? 도연이 정화의 임시 가게로 들어서며 물어요. 그럼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정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다행이네요. 새 시장은 다음 주면 완공돼요. 벌써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정화가 감탄하며 말해요. 개장식 날짜도 잡았어요. 보름 후에요. 도연이 달력을 가리키며 말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이름이 걸린 시장이라니.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혀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이 받아야 할 영광이죠. 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아요. 여전히 잉크 자국이 묻어있는 그 손을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정화시장 개장식 날이에요. 새벽부터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죠.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해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성공했어요. 정화는 하늘을 향해 속삭여요. 남편도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정화시장 개장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여요.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어요. 시청 관계자, 지역 주민, 상인들이 광장을 가득 채워요. 정화는 새 시장을 바라봐요. 깨끗한 건물, 넓은 통로, 현대식 시설이 눈부셔요. 하지만 골목길의 정취는 그대로 살아있죠. 정말 아름다워. 정화가 중얼거려요. 아침 10시 개장식이 시작돼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정화시장 개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와요. 도연이 단상에 올라가요.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의젓해요. 안녕하십니까? 도연그룹 회장 박도연입니다. 도연이 인사하자 박수가 쏟아져요. 오늘 이 자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려요. 20년 전 어린 저는 이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두렵고 외로웠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듣고 있어요. 그때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셨죠. 도연이 정화를 바라봐요. 그분이 바로 김정화 어르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와요. 정화는 당황하며 손을 저어요.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떨려요. 며칠 전 쓰러진 저를 또 구해주셨어요. 두 번째 기적이었죠.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쳐요. 김정화 어르신, 나와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손을 내밀어요. 정화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쏟아져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여요.
제 인생을 2번이나 구해주셔서요. 당신의 따뜻한 손이 저를 살렸어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들어 올려요. 잉크 자국이 묻은 그 손을요. 이 손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요. 이제 리본 커팅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외쳐요. 도연과 정화가 함께 큰 가위를 잡아요. 빨간 리본이 2사람 앞에 놓여 있죠. 하나, 둘, 셋.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2사람이 가위를 움직여요. 리본이 뚝 끊어져요. 정화시장 개장을 선포합니다. 폭죽이 터지고 풍선이 날아올라요. 색종이가 하늘에서 흩날려요. 만세. 정화시장 만세. 우리 살았어. 정말 살았어.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요. 도연은 정화를 안아요.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정화도 도연을 안아요.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몰려들어요. 깨끗한 시설에 모두 감탄해요. 와, 정말 좋다. 이게 시장 맞아? 정화 씨 가게 어디 있어요? 정화의 새 가게 앞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어요. 젖은 명함을 넣은 액자예요. 잉크 자국이 선명히 보이죠. 그 아래 작은 명패가 있어요.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르신 보세요. 우리의 증표예요. 도연이 액자를 가리키며 말해요. 이 명함이 모든 걸 바꿨어요. 잉크 자국 하나가 기적을 만들었죠. 정화는 액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제 손자국이 이렇게 귀한 거였네요.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린 흔적이니까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아요. 손님들이 정화의 가게로 몰려들어요. 할매, 축하해요. 정화시장의 주인공. 멋져요. 반찬 주세요.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많이 사주세요. 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봐요. 행복해하는 정화를 보며 미소 지어요.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이 옆에 다가와요. 응,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 도연이 만족스럽게 대답해요. 정화 어르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야지. 평생 고생하셨는걸. 도연의 눈빛이 따뜻해요. 해질녘이 되어도 시장은 북적거려요. 첫날부터 대성황이에요. 정화는 가게 문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봐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도연이 다가와요. 어르신,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도연이 정화의 손을 잡아요. 당신의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웃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사람은 나란히 서서 시장을 바라봐요. 정화시장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나요. 비로 시작된 인연이에요. 쓰러진 남자를 구한 것뿐인데요. 그 작은 선행이 인생을 바꾼 기적이 됐어요. 시장에 불이 켜져요. 따뜻한 불빛이 사람들을 감싸요. 정화는 가게로 돌아가요. 내일도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도연은 차에 오르며 정화시장을 돌아봐요. 꼭 자주 올게요, 어르신.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밤이 깊어가고 시장도 하나둘 불을 꺼요. 하지만 정화의 가게엔 아직 불이 켜져 있어요. 정화는 액자를 바라봐요. 젖은 명함과 잉크 자국이요.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정화는 조용히 기도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여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정화시장의 첫날이 저물어가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이에요. 손 내밀어준 따뜻함이 만든 기적이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선하게 사는 게 헛되지 않구나. 도연도 집에 도착해 생각해요. 정화 어르신을 만난 건 축복이었어. 두 사람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져요. 비 오는 날부터 시작된 기적이요. 정화시장은 오늘도 내일도 사람들을 맞이할 거예요. 정화의 따뜻한 마음처럼요. 도연의 감사한 마음처럼요.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요. 잉크 자국처럼 영원히 남아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